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조용한 거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아들 목소리가 들렸죠. 엄마, 저 심각하게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이래? 결혼 준비하면서 좀 문제가 생겼어요. 예비 사돈 어머니가 혼수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혼수요? 그게 뭐가 문제라고 그래? 아들이 한참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어요. 금액이 좀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많이 나왔다고 그래? 우리가 집도 해줬는데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야? 그게 말이에요, 엄마. 혼수로 3억 정도 준비해달라고 하시네요. 전화기를 놓칠 뻔했어요. 3억이라고. 네, 엄마. 그것도 최소 금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20억짜리 아파트를 선물로 줬는데도 부족하다는 건가요? 이게 정말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죠. 사연 곧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54살이에요.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작은 사업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아들 하나 잘 키우는 게 우리 부부의 유일한 목표였죠. 아들이 31살이 되던 해 드디어 결혼하겠다는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29살의 예쁜 여자분이었는데 첫인상은 참 좋았어요. 공손하고 차분해 보였거든요. 우리 아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보여서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죠. 예비 며느리 집안에서 신혼집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였어요. 뭐 그런 건 예상했던 일이니까 별로 놀랍지 않았어요. 남편과 상의해서 강남 쪽에 괜찮은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직장을 다니는 곳과 가까운 곳으로 말이죠. 그런데 예비 사돈 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아파트를 보러 다니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며느리 어머니가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함께 아파트를 보러 다니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아파트를 보고 나서 예비 사돈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여기는 좀 작은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살기에는 말이에요. 그 아파트가 35평이었거든요.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라고 생각했는데 작다고 하시니까 좀 당황스러웠죠. 두 번째 아파트는 40평이었어요. 이번에는 뭐라고 하실까 궁금했는데 평수는 괜찮은데 위치가 좀 애매하네요. 역에서 너무 멀어요. 세 번째 아파트에서는 위치도 좋고 평수도 적당한데 층수가 낮다고 하시더라고요. 고층에서 살아야 전망도 좋고 채광도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10군데 넘게 아파트를 보러 다녔어요. 매번 뭔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예비 사돈 어머니를 보면서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결국 강남 한복판에 있는 50평 아파트를 보게 됐어요. 가격이 20억이 넘는 곳이었죠. 솔직히 우리 형편으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아들 결혼이니까 어떻게든 해보자는 마음으로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파트를 보고 나서 예비 사돈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여기 정도면 우리 딸이 살만하겠네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 더 있다는 말씀에 가슴이 덜컥했어요. 혼수 준비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결혼하는 집에서는 다 하는 일이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어요. 혼수라고 해봤자 가전제품이나 가구 정도겠거니 생각했거든요. 20억짜리 아파트를 준비하는 마당에 혼수쯤이야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정말 순진한 생각이었어요. 예비 사돈 어머니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표정으로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20억짜리 아파트 계약을 끝내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예비 사돈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혼수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누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으로 오시겠다고 하셔서 정중하게 모시기로 했죠. 그분이 오시면서 가져온 건 A사 용지 3장짜리 리스트였어요. 혼수 품목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보는 순간 눈이 돌아갈 것 같았어요. 먼저 금반지부터 시작이었어요. 돌반지 1돈짜리 10개, 민반지 2돈짜리 5개. 그것만 해도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그 다음은 다이아몬드 반지였어요. 1캐럿 이상 되는 걸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가격을 알아보니까 3천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목걸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금목걸이 5개, 다이아몬드 목걸이 3개. 하나하나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 단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귀걸이와 팔찌도 빠지지 않았어요. 진주 세트까지 포함해서 계산해 보니까 장신구만 해도 1억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가전제품 리스트를 보니까 더 기가 막혔어요. 냉장고는 1,000만 원 이상 되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세탁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건조기까지 포함해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에어컨은 거실용 대형 시스템 에어컨이었어요. 설치비까지 포함하면 3천만 원 정도 드는 거더라고요. 안마의자도 있었어요. 최고급 제품으로 해달라고 하시는데 가격이 500만 원을 넘어가는 거예요. TV도 75인치 이상 되는 대형으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가격을 알아보니까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었던 건 자동차였어요. 신차로 해달라고 하시는데 차종까지 지정해 놓으셨더라고요. 수입차였어요. 가격이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였죠. 가구도 빠지지 않았어요. 침대는 킹사이즈로 해달라고 하시고 소파는 가죽 소파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식탁도 대리석 식탁으로 해달라고 하시고요. 하나하나 계산해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왔어요. 대충 계산해도 3억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비 사돈 어머니는 태연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결혼하는 집에서는 다 이 정도는 준비해요. 우리도 다른 집보다 특별히 많이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어요. 20억짜리 아파트를 해주는 것도 모자라서 혼수로 3억 원을 더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예비 며느리의 반응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도 친구들 결혼할 때 봤는데 다들 이 정도는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아들도 옆에서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뭐라고 말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예비 아내 앞에서 어머니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머니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도대체 뭘 믿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둘 다 같은 생각이었죠. 이건 아니다. 20억짜리 아파트에 3억 원짜리 혼수라니요. 우리가 아무리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런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건 태도였어요. 고맙다는 말은커녕 당연하다는 식으로 나오는 게 정말 기분이 나빴거든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결론을 내렸어요.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결혼이 과연 행복할까요? 지금도 이런데 결혼 후에는 어떻게 될지 뻔해 보였어요. 아들을 불러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하지만 정말 부담스럽다. 아들도 사실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엄마 말씀도 이해가 가요. 솔직히 저도 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예비 며느리 쪽에서는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혼수 리스트에서 하나도 빼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결국 저희가 파혼을 통보했어요. 아들이 직접 예비 며느리에게 말했죠.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른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정리하자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상대방에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거나 양보안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비 며느리 쪽에서는 그럼 그렇게 하세요 라고 쿨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이틀 후에 예비 사돈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혹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좀 성급했나 봐요.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니까 혼수 금액을 좀 줄여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반으로 줄여서 1억 5천만 원 정도면 어떻겠느냐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하던 분이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에 예비 며느리도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냥 결혼이 무산되니까 아쉬워서 하는 말 같았어요. 아들도 계속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맞나 싶었나 봐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지금 양보해서 결혼한다고 해도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돈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말이죠. 결국 파혼이 확정됐어요. 아들이 좀 속상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다행이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20억짜리 아파트 계약도 취소했어요. 위약금이 좀 들었지만 그래도 큰 손실은 면했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결혼했다면 평생 고생했을 거예요. 며느리 가족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을 테니까요. 요즘 아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괜찮은 분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상식적이고 예의 바른 분들이에요.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번 일로 확실히 깨달았어요. 가족들끼리의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다르면 함께 살아가기 어려워요. 더군다나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과는 더더욱 말이죠.
지금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용기를 내서 파혼을 결정한 게 아들에게도 저희에게도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